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겁니다. 만일은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인물이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노아 홍수가 실제로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 실제로 있었어요. 실제로 있으면 이게 증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이거는 확실하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어요. 왜냐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사실이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다 사실이 아니고 그냥 창세기 1장에 있고 창세기에 써 있는 그냥 여러 가지 스토리인데 그냥 설화이기도 하고 뭐 한편의 구조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믿는 거지 우리가 회교 국가에 태어나면 별 수 없이 회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불교 국가에 태어나면 불교도 되고 우리는 뭐 운 좋게 여기 태어나서 이런 거 믿는 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타당한 이유를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딴 데도 비슷한 얘기 다 하고 딴 데도 나름대로 절대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만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종교 다원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또 뭐 불교도 가고 뭐 이슬람으로 가고 뭘로 가도 결국은 다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실제 일어났다. 이게 다 사실이다. 그러면 부인할 수가 없죠. 저는 그걸 이제 말씀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이제 이 홍수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홍수에 대한 과학적인 그런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빙하기를 볼 텐데요. 빙하기가 뭘까요? 빙하기. 빙하기가 뭐예요? 들어보셨어요? 빙하기가 실제로 있었을까요? 이런 게 빙하기예요. 만화에 이렇게 막 나오는 거. 도토리 막 쫓아다니는 게 있잖아요. 이거 혹시 보셨어요? 영화? 네. 이런 게 빙하기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왠지 전 지구가 막 꽁꽁 얼고 막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상상되고 백과사전이나 이제 이런 데 보면 빙하기 하면 막 전 지구가 깜깜 얼었던 시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실제로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빙하기란 것은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빙하기에 이 빙하가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육지에 이제 빙하가 지금 현재는 한 10% 정도가 육지가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10%. 그런데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 육지에 빙하가 덮여 있던 그 면적이 지금의 한 3배 정도였던 때가 있었어요. 30% 정도 덮여 있었대. 그때를 이제 빙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빙하기 때 이랬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지금은 이렇죠. 이게 지금은 빙하, 여기는 히말라야고 여기는 이제 그린랜드하고 럭키 마운틴하고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빙하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게 한 10% 정도라고 그래요. 남극에 있고. 근데 예전에는 지금이 한 3배 정도 있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빙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지질학적으로 이런 지형들을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산인데 뭔가 이렇게 둥글게 확 깎여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뭔가 막 돌들이 막 긁혀 있어요. 여기는 but 웬 생뚱맞게 까만 돌이 흰 돌 위에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빙하면은 뭐 얼음빙 하천하 해서 거대한 얼음인데 워낙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하천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빙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엄청난 그 빙하들이 덮여 있다가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흐르는 거예요. 흐르니까 흐르면서 뭘 깎을까요? 밑에 있는 돌들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형들을 조사해보고 그다음에 요거는 빙하 속에 이런 이제 돌이 이제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빙하가 이제 쭉 흘러요. 흐르다가 이제 빙하기가 끝나면서 녹죠. 녹으면서 얘가 이제 여기 딱 해서
이상한 데 와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아 여기까지 옛날에 빙하가 있었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세미티 지형도 여기도 이렇게 해프돔 같은 거 여기 이렇게 U자 모양을 깎이고 이런 거는 다 이제 빙하 지형이고요. 이런 거 다 빙하 지형입니다. 이런 호수들 다 빙하 지형.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지질학자들이 아 여기까지 어느 한 시점에 옛날에 빙하가 있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빙하기에 대한 이론은 extraterrestrial ice age theory. 그래서 뭐 천문학적 빙하 이론이죠. 천문학적으로 옛날에 지구가 이제 지금 이제 워블링을 이렇게 살짝 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흔들리고 또 공전 이 하는 그 동그란 그 서클도 약간 찌그러졌다가 펴졌다가 하는 게 이제 반복되는 그 주기를 이제 익스트라폴레이트해서 계산을 하면은 뭐 10만 년 주기 뭐 이런 식으로 되나 봐요. 그거의 바탕으로 뭐 여기서부터 멀어지고 아니면은 이제 많이 찌그러지고 할 때 빙하기가 왔을 것이다. 그래서 10만 년 주기로 아니죠. 그렇죠. 10만 년 주기로 9만 년 동안 빙하기, 1만 년 동안 간빙기 이러면서 여러 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하면서 이제 이러한 것이 대체적인 이론이고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조금씩 계속 바뀝니다. 뭐 과학자들이 뭐 다시 매저를 해보니까 뭐가 다르더라 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존의 주류 지질학, 그다음에 이제 빙하 이런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견해가 있는 거지. 우리가 빙하기에 가가지고 직접 본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 발짝 이렇게 주류 그 과학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실제로 확실한 증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포렌식 사이언스 비슷한 겁니다. 포렌식 사이언스 비슷한데 이제 요새 이제 포렌식 사이언스 워낙 뭐 DNA 이런 게 발달돼서 막 증거가 확실하다 그러지만 뭐 이 옛날에 DNA 증거가 DNA의 그런 유전약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범인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막 잘못 구속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비슷한 일이 이러한 지질학 그다음에 또 뭐 우주론 이런 데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창조과학 쪽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근거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뭐 이걸 이제 기존의 어떤 빙하기 이론을 다 이제 일일이 다 리뷰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한 발짝 가까이서 서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먼저 보고 그 시각에서 이 홍수 또 이제 이런 빙하기에 대한 이론이 성경적으로 설명이 되나 이제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린랜드에 가서 이제 아이스들을 쭉 뚫어보면 한 뭐 11만 년 정도 이제 됐다고 이제 클레임을 해요. 나이가 과학자들이.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런 얼음에 이제 이런 나이테들을 이렇게 뭐잴 수 있고 세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과학자들이 히출을 한다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래서 다 측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왜 그 나무의 나이테처럼 마치 나무의 나이테가 몇 개 있으니까 이건 1년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얼음의 이 아이스 콜도 여기 있는 걸 하나씩 세 가지고 1년, 2년, 3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간단치가 않아요. 얕은 데 있는 건 셀 수가 있는데 깊은 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압착이 되잖아요. 압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걸 보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반드시 그 마를링을 해야 돼요. 플로우 마러.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뭐 플로우가 있나 이런 걸 마를링을 해야 되는데 마를링을 할 때 들어가는 가정이 하나 있어요. 가정이 뭐냐면 얼마나 오래됐느냐. 얼마나 오래됐느냐. 왜냐하면은 이게 만일 이제 눈이 내리고 뭐가 해서 이렇게 빙하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두꺼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 밑에 있는 건 압착이 되면 점점 좀 얇아지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년 동안 이게 이제 빙하가 생긴 지 1000년 됐다 할 때에 여기 있는 층 하나의 두께하고 이것이 10만 년 됐다 하게 두께하고 좀 다르겠죠. 그죠?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어썸션은 뭐예요? 이제 지금 IC들이 오래됐다라고 이제 누구나 다 오래됐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하면 당연히 이제 이 나이가 많은 걸로 그러니까 측정 결과를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하는 그런 빙하의 이론 또 나이에 대한 예측 그런 것이 이런
천문학적 빙하 이론에서 그다음에 요건 오늘 강의 안 합니다만 씨플로어 세디먼트하고 연결하고 거기에서부터 플로우 마러를 캘리브레이트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이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오늘은 얘기 안 하지 않지만 이것이 다 이제 그 서큘러 리즈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고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과학자들 여기 보면 그린랜드 아이시 프로젝트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가서 코어를 뚫어갖고 어디까지 했냐면요 얼음 밑으로 2,000m까지 뚫은 거예요. 그린랜드 가서. 그러니까 얼음이 2,000m가 쌓인 거 엄청나죠. 2,000m를 이렇게 뚫은 겁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태들이 쭉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산소 동위원소라고 이것도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립니다만 산소 동위원소법에 의해서 이제 이게 산소 동위원소가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나 주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빙하기 이후 왼쪽은 현대 빙하기 이후고 요 왼쪽은 이제 빙하기 때 이런 식으로 생긴 거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주류 이론은 이것들이 수십만 년 동안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창조학적에서 뭐야? 요게 노아홍수 때 한 번에 노아홍수 이후에 한 번의 빙하기 때 생겼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뭔지를 말씀을 드리고 성경에 그 증거가 있다는 걸 이제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방대한 이론이에요. 뭐 지질학이나 뭐 유전학 다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굉장히 많은 그 방대한 게 있는데 거기에 그냥 극히 일부를 몇 개 보여드린 다음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설명이 되나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데라 가지고 설명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창조과학을 한다고 해서 뭐 기존의 데이터를 무시한다거나 뭐 과학을 안 믿는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날조거나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이런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것이 몇 년 전에 되었나, 1,000년 전에 되었나, 10,000년 전에 되었나, 1억 년 전에 되었나 이런 거를 유추해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석과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성경을 믿으니까 일단 성경을 놓고 그 다음에 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고 주류 과학계나 아니면 안 믿는 분들 아니면은 성경을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일단 주류 과학계에서 하는 거를 다 진리라고 믿어요. 자기는 진리라고 얘기 안 하죠. 그냥 뭐 이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다 믿어요. 그러고 딱 성경을 보니까는 틀리잖아요. 성경은 재해석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신학 다 재해석합니다. 다 재해석해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제가 뭐 몇몇 그 신학생들께 내가 직접 물어봤어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성경대로 믿는다고 그러면 약간 이제 무식한 사람이 돼요. 요새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사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도 성경대로 믿는 게 안전한 것 같아요. 나중에 주님 만나셔서 이거 보면 설사 내가 틀렸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었다 하면은 최소한 중간은 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막 이리 난조지라고 저리 난도지라고 수백억 년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기존의 기지락적인 뭐 수십억 년 됐다 이런 것이 이제 왜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왜 노아 홍수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이런 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고학도 있죠. 고고학. 주류 고고학이 있습니다. 고고학 성경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요셉, 그다음에 출애굽, 여리고 이거 고고학 현대 주류 고고학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류 고고학에서는 성경 다 인정 안 해요. 성경에 있는 거 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떠한 분이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뭐 이제 학회를 하는데 몇몇 사람이 오더니 유대인이 두 명이 오더니 당신 아직도 다윗 믿냐고 그런 거 없었다고 유대인이 뭐 그러더래요. 지금 이제 그런 세상이에요.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인 그 증거를 대지 않으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냥 내 믿음인 거예요. 저쪽에서는 안 믿음 공간이거든요. 실제로 증거가 있어 봐요. 실제로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러면 저쪽에서도 뭐 그래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지만 훨씬 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이제 더 맞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이 기존의 어떤 주류적인 견해는 하여튼 뭐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 봐도 나오고 위키 봐도 나오고 뭐 백과사전 봐도 나오고 어디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배우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에 세뇌가 다 돼 있어. 오래됐다. 왜냐면 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성경적인 뷰로 보면 이때 크리에이션이 있었고 뭐 만년 이내 크리에이션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노아 홍수 직후에 바로 아이스 에이지가 있었다. 이런 견해거든요. 성경적인 견해. 그러니까 주류 과학에서 보면 황당한 견해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무식한 견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 성경적으로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이 성경적인 견해로 볼 때 아이스 에이지의 이론, 에이지의 이론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살짝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증거가 성경에 써 있다는 걸 오늘 보여드린 겁니다. 자, 어느 쪽이 옳을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분이 마이크로 월드라고 이제 기상학자인데요. 뭐 은퇴를 하고 아예 그냥 그 아이스 에이지만 전문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쓰셨죠. 아이스 에이지, Only the Bible Explained, The Receding Flood Water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건 다른 분이 쓴 책이지만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이 빙하기가 있으려면 성립이 되려면 월멀 오션과 폴럴 서머즈가 있어야 된다. 월멀 오션이란 건 뭐예요? 자, 빙하기에 그 빙하가 있잖아요. 빙하. 빙하가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걸까요? 눈이 내려서 된 걸까요? 빙하. 반장 집사님. 바다? 짠 물. 그게 이제 빙하다. 또 눈. 예. 눈이 녹아내려서. 예, 80% 맞으셨어요. 눈은 맞습니다. 근데 눈이 쌓이고 쌓여갖고 그게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그게 또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 점점점 무게 때문에 압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얼음 있죠. 얼음보다 더 단단한 그런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물입니다. 민물. 바닷물이 아니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럼 빙하가 그만큼 쌓였다는 얘기는 눈이 많이 왔다는 얘기겠죠. 눈이 많이 오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일단 뭐 습도가 높아서 바다에서 증발이 많이 돼야 눈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요 쿨러 서머, 그러니까 눈이 내린 다음에 겨울에 여름에도 녹지 않고 있어야 빙하가 쌓이겠죠. 근데 여름에 다 녹으면 이제 빙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북극, 남극에 이제 이게 쌓이는 이유는 뭐예요? 여름에도 덥지가 않잖아요. 여름에도 이렇게 다 녹을 만큼 덥진 않아요, 그죠? 뭐 영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쿨러 서머여야 되고, 그다음에 월몰 오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두 조건이 노아 홍수 이후에 성립이 될 수 있냐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월몰 오션의 컨디션스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존 범걸이라는 분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플레이 텍토닉스 연구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굉장한 높은 수준의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처,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데 이제 논문 쓰고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론 중에 하나가 뭐 이분 전에도 이제 이론이 있었지만 지금 멘틀 같은 거 움직이는 거 컨벡션 뭐 움직이고 뭐 바다 밑으로 멘틀 이렇게 지각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이 수십억 년 동안 되어 있고 굉장히 천천히 움직인다는 게 이제 지금 기존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이제 기존의 옛날에 어떤 이론과 또 실험적인 결과를 볼 때 실리케이트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실리콘 비슷한 거 그러니까 우리 멘틀을 이루고 있는 이런 물질들 그런 물질들이 어떤 높은 템퍼러처에서 프레셔가 템퍼러처와 프레셔가 이렇게 가해질 때 급격하게 그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커서리 그 뭐죠? 프릭션. 그러니까 비스커서리가 급격하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릭션 이게 프릭션이란 게 뭐라고 해야 돼요? 마찰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녹으면서 급격하게 작아지는 게 나가는 게 뭐 2배, 3배가 아니라 빌리언 타임스. 그러니까 막 10억 배 정도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조건들이 형성이 되는 게 이제 실험적으로 밝혀졌는데 그 실험적으로 밝혀진 그 조건이 멘틀 밑에 있는 그 조건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런 것을 다 바탕으로 해서 했더니 엄청난 속도로 이 멘틀들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기존의 이론은 이런 우리의 그 대륙들이 이제 뭐 46억 동안 이렇게 처음에 합쳐져 있다가 이렇게 분리됐다는 게 지금 이론인데 46억 년 걸린 게 아니라 노아 홍수 기간에 1년 만에 그렇게 됐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거죠. 기존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1년 만에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컴퓨터 시뮬 전문가인데다가 다 그 근거가 과학적인 근거를 물론 성경적인 믿음, 그다음에 과학적인 근거, 그 성경적인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존의 실험 결과와 본인의 엑스퍼티즈와 본인의 또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캐타스트로픽 플레이트 텍토닉스라는 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뭐 크리에이션 컨퍼런스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발표한 건데 여기 보면은 쭉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These experiments reveal silicate material can weaken dramatically by factors of a billion or more at mental temperatures and for stress conditions.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런 논문에 있고 거기에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 제가 뭐 이거 복잡하게 말씀드려봤자 은혜가 안 되실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자 지금 바다 밑에 보면 이런 해저 화산들이 있고 그 해저에 화산이 있었던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그죠? 전 지구를 돌아가면서 있거든요. 전 지구적으로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쫙 여기 보면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수십억 년 동안 지금 됐다고 보는 건데 이분은 이게 1년 만에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그러니까 시속 20마일 정도 속도. 상당히 빠른 속도죠. 한 시속 20마일 정도 속도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만약 이분이 말이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용암이 1년 동안 무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잠깐 나오고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바다 밑에서 용암이 무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바닷물이 좀 대표지지 않을까요? 물론 뭐 바닷물이 얼마나 대표질지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측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거로 볼 때 바닷물이 충분히 해저 화산이 엄청난 양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왜냐하면 이제 속도가 빌리언스 이상도 빠르니까 아마 그 용암의 양도 뭐 수천 수만 배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다의 지금이 이제 온도가 한 4 degree of C 정도 되잖아요, 평균이. 그거를 한 뭐 20도, 30도까지 이제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이제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 오월드에 의하면 한 30도 C까지는 평균 온도가 올랐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야. 자, 바닷물이 뜨거워요, 따뜻해요. 바닷물이 따뜻한데 어떻게 추워? 이제 추워야 되는데 바닷물이 따뜻하면 비만 없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비만 없어 들어오지 눈은 안 내려요. 어떻게 하면 추울 수가 있죠?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뭐 신문 같은 데 보고 방송을 보면 가끔 어떤 이유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온도가 뭐 1도 막 몇 달 동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언제 그럴까요? 거대한 화산이 터져갖고 그 분출된 그 연무질이 이제 성층권에서 이렇게 해서 태양빛을 가리면은 그게 막 몇 달 이상 막 가려가지고 그 전체적인 지구 평균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가 이제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근데 만일 엄청나게 큰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다면은 엄청난 재앙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화산이 터지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1815년에요. 이게 탐보라 화산이라는 게 터졌는데 이제 엄청난 규모의 이제 화산이었다고 그럽니다. 뭐 이게 1815년이니까 이때는 이제 뭐 사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그림인데. 그다음에 이건 1980년에 이제 스완슨 화산. 이거는 이제 그림이나 여기는 이제 화산이고 얘죠. 그런데 이제 이 엄청난 화산이 터지고 그와 동시다발적으로 그 이듬해 이런 식으로 다른 화산이 이렇게 좀 몇 개 더 쳐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2016년에는 여름이 없었대요. 여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뉴저지에 여름에 눈이 왔어요. 기록이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런 이제 기록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2015년에 화산들이 몇 개가 엄청난 규모로 터지면서 그 다음에 엄청 추웠던 거예요. 여름에도 눈이 왔어요, 뉴저지에. 6월 달에. 6월 달에 눈 안 오잖아요, 그죠? 네, 1816년.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증거죠. 또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제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 화산이 엄청난 규모로 터지니까 그 연무질이 올라가서 태양빛을 이제 이렇게 가려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태양빛을 많이 차단을 하니까 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전체적인 그 지구 전체적으로 온도가 1, 2도 평균 온도가 1, 2도만 내려가도 뭐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이 과연 빙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이거보다 이제 엄청난 더 훨씬 큰 규모가 있었어야만
빙하기가 성립이 돼요. 그죠? 월몰 오션은 되잖아요, 지금. 근데 그 월몰 오션과 함께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야 돼요. 그럼 이제 그런 증거가 있을지 한번 보는 거예요. 과연 빙하기 전 노아 홍수 후에 엄청난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인 헬렌 산이라고 이제 워싱턴주에 있는 이제 큰 산인데요. 여기에 이게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언제 폭발했을까요? 1980년 5월 18일. 1980년 5월 18일에 이제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기 뭐 이 큰 산이 이게 지금 저 백두산 막저 만한 산이에요. 그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근데 반쪽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규모가 컸을지 상상이 되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의 화산이에요. 근데 이런 화산이 있어서 이런 분출이 되면요, 이렇게 화산재가 날아가가지고 연무질 말고, 그러니까 연무질보다 무거운 거, 화산재들이 날아가가지고 날아앉겠죠. 규모가 클수록 멀리 날아가가지고 멀리 이제 내려앉겠죠. 그래서 그 지질학적으로 또 지질학자들이 조사해 보면 화산성 퇴적암을 조사해 보면 돼요. 아, 이게 이런 암석인데 이게 그런 화산재가 내려가지고 생긴 그런 암석이다, 이런 거를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로 화산성 퇴적암이 발견된다고 에어리얼 조사해 보면 대충 요 화산의 규모가 얼마였다라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 게 그 세인 헬렌산의 화산재, 빨간 게. 그런데 지질학적으로 이제 이 미국을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인데 어느 정도 옛날이냐면 역사에 없는 옛날. 뭐 인디안도 없었을 때. 인디안, 왜냐면 이런 게 있으면 인디안이 뭐 어디 역사에 좀 남거나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역사에는 없는데 모든 지층이 다 형성되고 산이 형성되고 바다가 형성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화산재가 쌓였는데요. 여기 보니까 요 옐로스톤 화산인데요. 요거의 그 규모가 이 엄청난 그 헬렌산이 엄청난 규모인데 그 산의 2000배 규모의 화산이었다고 이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이 이제 엄청나니까. 이런 게 몇 개가 연달아 터졌다는 증거니까 몇 개가 연달아서 1번, 2번, 3번 연달아서 쌓이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규모로. 근데 물론 이제 미국만 조사됐지 뭐 중국 뭐 어디 뭐 브라질 뭐 이런 데 가서는 조사 안 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뭐 I don't know입니다. 근데 만일 미국에 이런 식으로 있었고 노아 홍수 직후에 그다음에 다른 데도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암흑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탐보라 화산 정도로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여름이 없었는데 이게 이제 수천 배 규모의 이런 게 동시자발적으로 터졌다. 그러면 아마 막 100년 정도 100년 넘게 그 연무질이 태양빛을 차단해서 아주 글루미한 아주 그냥 어두운 그런 지구가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여기뿐만 아니라 아마 유럽이나 뭐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데서도 비슷한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뭘 했는지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급격하게 대기 온도가 낮아졌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쪽을 모르고 요거만 본다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벌써 큰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동의가 되시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모든 강과 산과 지난번에 산이 지층이 어떻게 돼 있고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그 위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보세요. 이게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화산이 터지면 이렇게 돼서 화산이 터지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오는 태양빛이 이제 차단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대기의 온도는 낮은데 바닷물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발이 일어나겠죠. 증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식죠, 물이. 이제 이렇게 식는 건 이제 계산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식고 그래서 이제 이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이 계산이 얼마나 정확할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됐을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유출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도리가 없어요. 옛날 얘기니까. 뭐 30도부터 시작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쭉 내려가서 노아 홍수 후 약 500년 정도가 이제 한 바닷물 온도가 10도 정도 됐고 이때가 아마 그 빙하기의 맥시멈 절정을 이뤘을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빙하기가 끝났다라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얼만큼 증발이 되면 바닷물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건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쉽게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엄청난 이제 강우가 내리겠죠. 바닷물이 증발이 엄청 되니까 강우가 내리는데
눈이 안 내려요. 눈이. 왜요? 아무리 대기가 차가워도 화산 제가 가려 차가워도 물이 워낙 뜨뜻하니까 눈이 안 내려. 그러다가 어느 시점 가면은 그죠? 뭐 15도, 10도 내려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강설이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바닷물이 뜨뜻하기 때문에 증발이 계속 돼요. 심하게. 그죠? 그러니까 막 눈이 오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왜 폭우가 엄청나게 오면 막 재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노아홍수 후기 또 여러분 이제 그 뭐 메모스 같은 거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 연관이 있어요. 나중에 엄청난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노아홍수의 홍수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매몰되고 그 후에 눈이 엄청 내리고 이런 거하고 다 이제 그 메모스의 기록들 이런 거하고 컨시스턴트하게 다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편견, 에이 말도 안 돼, 성경 말도 안 돼, 뭐 천년, 뭐 만년, 육천년 말도 안 돼 이런 편견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편견을 그냥 버리고 물론 우리도 편견이 있죠. 성경이 맞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맞다는 편견을 갖고 있어야 돼. 성경이 맞다는 것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충분히 타당한 설명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자 이제 뭐 노아 홍수가 있었죠. Fountains of the great deep and volcanism cause a warm ocean 맞죠? 그다음에 바닷물이 또 그다음에 volcanic dust and aerosols cause cooler summers 맞죠? 그다음에 계속 이런 게 되지만 점점 이제 줄어듭니다. 여기 앞에 보였던 것처럼 그렇죠?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한 200년 정도부터 빙하기가 시작돼 가지고 한 500여 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됐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빙하기란 것은 노아 홍수 후 엄청난 그 전 지구적인 홍수로 인해서 나타난 그 클라이밋 체인지죠. 클라이밋 컨시퀀스로 인한 것이 바로 이제 빙하기였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기존에 이르는 수십 번의 빙하기 뭐 간빙기가 있었다고 그러지만 이 창조과학 쪽에서는 단 한 번의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자 노아 홍수 후 200년, 그 다음에 500년간 아이스에이지가 있었다 보니까 딱 보니까 보세요. 또 아브라함도 아이스에이지 있었고 이삭, 야곱까지 아이스에이지였어요. 말이 돼요? 아니 그 뭐 이 중동이 더운 땅이 더웠다는 그 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라 그러나 이런 성경을 읽어보고 그러면 이렇게 뭐 추웠다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다 이제 아이스에이지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다 이제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설명이 다 이제 충분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욥기를 잠깐 보는데 왜 욥기를 보냐면 욥기에 바로 이 아이스 에이지의 증거가 있어요. 이제 그걸 살펴봅니다. 욥기가 이제 대충 언제 얘기죠? 기원전 2000년 정도 예 이제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스란 땅에 이제 살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이제 욥기를 썼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뭐 예레미야가 썼다, 뭐 어따 막 그러는데 예레미야 썼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왜 예레미야 읽어보면 거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문체하고 그 욥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문체가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우리는 이제 가장 컨설버티브한 비유가 이제 모세가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욥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사탄이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모든 이제 재앙이 일어나죠. 1장부터 3장 쫙 일어나다가 새 친구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4장부터 31장까지 읽는 게 이제 곤욕이죠. 왜냐하면 여기 있던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다 이제 좀 왜곡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성경이 무엇하고 해서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콧 해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 친구들이 우리 어떤 이 고통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견해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욥기를 살펴보면 1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났다.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태어나기만 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베이비가 아니라 애들이 다 성장을 해가지고 자기 집 갖고 있고, 그죠? 연애 열어가지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 막내를 뭐 한 15으로 봐야 돼, 대충.
그러면 10명 정도 날려면 뭐 연년생으로 났을래나? 뭐,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여튼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여기. 10명 정도 났으려면 한 60은 최소한 됐을 것 같아요. 최소한. 왜냐하면 자녀들이 장성문을 했는데 10명이니까 최소한 60은 돼야 돼. 그 다음에 고단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42장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아요. 그럼 욥이 몇 년 살았어요? 200년 플러스. 그죠? 200년 플러스는 사는 거예요. 자, 요 나이대하고 성경의 어느 때하고 대충 맞아요. 성경에 이렇게 지니얼로지 떴더라 보면 노아 후에 노아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노아 때는 막 이제 그 전에는 900년 이상 살았지만 그 다음에 벨렉 이럴 때는 또 한 400년 정도 살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200년 뭐 150 이렇게 줄잖아요. 그죠? 200년이니까 어디쯤 맞을까요? 여기하고 맞아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상해. 아이스 에이지하고 딱 맞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욥이 아이스 에이지가 절정을 이룰 때 살았어요. 이게 맞으면. 그러면 욥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다. 압니까? 그러면 그 자기가 사는 그 상황이 어떻고 이런 거 다 얘기할 때 이 아이스 에이지에 때 살았다는 증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여태까지? 그 다음에 그래서 봅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욥이 이제 우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스를 학자들이 어디로 보냐면 여기 이 요단강 있고 여기 이제 뭐 남동쪽 뭐 이런 쪽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또 유대도 아니고 그래서 한 이쯤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르단 정도 돼요. 조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조르단, 뭐 시리아 이쪽 경계거든요. 그다음에 이라크 이런 데요. 자, 여기에 그 기후가 어떨까요? 기후. 요 지형에 여기 기후. 더울까요? 추울까요? 중동. 덥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사를 해봤어요. 기후 채널에 들어가가지고 웨더 채널. 그래서 이게 이제 조르단 북쪽이거든요. 조르단 북쪽인데 이게 보면은 이 파란 게 최저 기온이고 빨간 게 낮 기온이거든요. 그래서 39 디그리 F예요. 파라나이트로. 이게 제일 추울 때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대충 뭐 LA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 와요, 안 와요, 이거? 이 여름에는 0%고요. 겨울에 한 2% 오는 거예요, 비가. 눈이 올까요, 비가 올까요? 당연히 비 오죠. 예. 이건 뭐, 그죠? 그러니까 뭐, 눈이 오더라도 막 100년에 한 번 오고 막 30년에 한 번 와가지고 뉴스 나오고 뭐 이런 정도 올 거예요. 그죠? 실제로 뭐 이스라엘도 왜 몇 년 전에 한번 제루살렘에 눈 내렸는데 막 뉴스 됐잖아요. 뭐 뉴저지에 눈 내려서 뉴스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기는 추운 데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을 항상 볼 수 있는 데냐? 아닌 거예요. 그죠? 높은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거의 못 보는 데입니다. 눈 자체가 많이 안 내리는 데고 눈이 내릴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욥기 6장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6절 17절 시작. 눈이 녹면 물이 부어지며 눈이 그 속에 닫혀질지라도 나타난 마르고 더우면 그저를 사르고 없어지나니. 얼음 얘기가 나오네요. 아트. 눈 얘기가 나오네요. 아트. 눈 안 내린다며. 네? 눈 안 내린다며요. 얼음 없다며요. 얼음이 어떻게 얼어? 네? 얼음이 어떻게 얼어요? 이상기온, 얼음이 얼면 이상기온인 거야. 예? 근데 이거는 이상기온에 있을 때 딱 발췌해가지고 여기 그때 이상기온 제일 추울 때, 이때 마침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일상에 사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얼음이 있었고, 눈이 있어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하고 뭔가 달라요. 지금은 거기 사막이죠. 사막이고, 뭐, 밤에 좀 춥지만 그 영하로 내려가진 않는 그런 데인데, 그 얼음이 있고 내추럴하게 항상 있고 뭐 눈이 내렸다가 녹고 이러기 힘든데요. 자, 웻 데절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습윤 사막이라고 그러는데요. 사하라 사막 지금 완전히 막 모래만 있는 그런 드라이랜드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고고학적으로 조사해보고 또 여러 가지로 조사해보면 이게 그 사하라 사막이 옛날에는 아주 풍요한 데였어요.
여기 보면 동물들 그림도 있고 사람 살았던 거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이런 양서류들 있죠. 파충류뿐만 아니라 양서류, 뭐 개구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거기 살았다는 화석이 발견되고 그림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 살았고 그런 그러니까 그냥 이러한 뭐 동부나 뭐 아니면 뭐 플로리다 같은 그런 거 있죠.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옛날이 어느 옛날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거예요. 진화론 쪽하고 창조론 쪽. 하지만 분명히 달랐다는 증거는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발견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웻 데절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상조과학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옛날엔 지금하고 날씨가 달랐구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욥이 있을 때는 환경이 달랐어요. 자, 욥이 빙하기 때하고 겹친다고 그랬잖아요. 빙하기가 되려면 뭐예요? 비가 엄청 내리고 나중에 추워지면 눈이 엄청 내리고 웻하죠. 웻. 그죠? 그리고 빙하가 있는 저 북쪽, 북극, 남극 또 산 위 이런 데는 빙하가 계속 이제 어큐뮬레이트 되잖아요. 눈이 계속 내리니까. 그런데 욥이 있던 데는 빙하가 없어요. 왜 없어요? 낮엔 더워요. 여름엔 더운 거예요. 여름엔 낮엔 덥고 겨울엔 추운 거예요. 겨울에는 옛날에 눈이 내렸고 여름에는 눈도 안 내리고 내렸던 눈도 녹는 그런 날씨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기록이 다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 wet desert, 이게 wet 사하라, 이게 이제 one of the many climate mysteries surrounding the ice age. 그러니까 기존 그 과학에서는 이제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참 그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의 빙하기를 상정하고 볼 때는 신기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됩니다. 이런 게 더 많이 발견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왜 이제 아브라함과 롯 간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갈라쓰잖아요. 그래서 네가 우로 가면 내가 가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롯이 나 절로 가겠다. 저기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때 한 이유가 뭔지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요. 자 보세요. 이게 그냥 영적으로 뭐 꿀이 흐르고 뭐 적과 꿀이 흐르는 게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물이 넉넉했대요. 실제로. 그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지역으로 예측되는 땅이 여기거든요. 여기 보세요. 완전히 사막이에요. 여기는 사해 이쪽, 그죠? 완전 사막이에요. 여기 뭐 물이 넉넉하고 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 생각. 옛날에는 분명히 여기 달랐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여기 아까 같은 구절인데요. 6장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고 눈이 그 속에 감춰집니다. 자, 얼음이 녹으면은 물이 왜 검어질까요? 물이 왜 검어져요? 산재. 아유, 대단하십니다. 그 산재. 네. 그죠? 화산재 때문에 날씨가 추워졌죠? 네. 그러면 눈이 내릴 때 화산재가 섞여서 내리겠죠? 네. 그러니까 검어지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뭐 계속 있어요. 9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재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24장 19절. 하늘과 너희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중동 지역에 여기 살았으니까 요 위에는 또 요 밑에는 다 빙하죠. 여기 안타르티카 여기 저기 남극, 북극 또 뭐 히말라야 이런 데 빙하기인데 여기에는 겨울에는 추워서 눈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름에는 다 녹아요. 그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빙하 흔적이 없으니까. 빙하 흔적이 어디까지 빙하가 있었다 이런 거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때 굉장히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근데 얼마나 추웠냐면 겨울에 욥기 37장 9절 이제 10절인데요. 추위는 폭풍을 타고 오고 자 보세요. 10절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해요. 어느 정도 추웠냐면 물의 너비가 줄어들 정도로 추워요. 이건 또 더해요. 욥기 38장에 30절 깊은 바다의 수면이 얼어붙어요. 자, 지금 요새 그 근처에 깊은 바다 수면이 얼어붙어요? 어림도 없죠. 바다 수면이 얼어붙는데 어디요? 저쪽 북극, 남극.
그죠? 깊은 바다 수면이 얼어붙으려면 그 정도 되는 건데 이때는 겨울에 지금 북극 남극처럼 추웠다는 얘기예요. 아유, 대단했을 거예요. 실제로 왜 고고학적으로 아브라함 이런 시대 고고학적으로 조사하면 그때 막 온수 흐르고 했던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런 거 없이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 깊은 바다의 수면이 얼어. 이게 그 성경에 이때가 빙하기였다구나라는 것을 입증하는 이런 증거들이 이제 굉장히 충분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서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믿지 않기 힘든 맞나요? 믿지 않기 힘든 예, 이런 증거들이 이제 있다. 엄청 추웠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욥이 빙하기 때 살았다. 빙하기는 노아 홍수 이후에 온 단 한 번의 사건이다. 그 다음에 성경에 그 증거가 있네요. 이것이 이제 결론이란